건강준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시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준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 일반회계의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14억 2,560만 3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12억 6,202만 8천원보다 1억 6,35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된 요인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2,9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3,161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3,133만 원, 사업 담당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3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흉부 X선 검사 장비 팍스 서버 교체에 따른 영상의학실 운영 자산물품 취득비 5,9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15개 보건진료소 편입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468만 원을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62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 실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병리사 육아휴직 대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꿈나무 건강체험관 건강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기자재 구입비, 지역건강협의체 의원회 참석수당 등 3,4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627쪽 공도건강동아리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건강동아리 지원하기 위하여 강사료 등 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쪽 하단 예산설명서 62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단위 보건통계 생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지정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등 총 6,9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쪽부터 5쪽까지 예산설명서 631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공약사업인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와 주민역량 강화사업, 어르신 신체활동 증진사업 등 추진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예산으로는 인공지능 돌봄 운영 용역비 5,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신규 간호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 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진료소 중심의 맞춤형 노인 통합 돌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도 건강도시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번에 양성된 주민건강지도자 활동 지원비 2,592만 원, 지역계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기 2천만 원, 혈당 등 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 등으로 총 2억 2,0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5쪽부터 8쪽까지 예산설명서 63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신체활동, 비만 등 식계 영역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사, 생활스포츠 지도사 공무직의 육아휴직을 대체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33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대면 걷기 실천 유도를 위하여 워크온 앱 이용료 및 우수자 보상금을 비롯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1억 7,7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설명서 63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연상담사 1명이 육아휴직을 대체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 지도원 5명 활동수당 금연보조대 구주비, 차량 임대료 등 총 1억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640조 구강보건 증진 사업입니다.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진료, 검진, 교육 등을 하고자 보건소, 학교, 구강보건 이동 차량 등에 설치된 치과진료의자 수리비와 구강질환 예방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설명서 642쪽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쪽 예산설명서 644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영양교육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만성질환자 담당자의 건강지표 발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6쪽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은 지역건강 통계 생산관리 및 보건사업 기획력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4쪽 예산설명서 648쪽 한방건강증진은 한방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쪽 중간 예산설명서 650조 진료실 운영은 한방진료 및 의료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관리 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4조 하단 예산설명서 652조 영상의학시 운영은 보건증 발급을 필요한 흉부 X선 검사 장비 노후화로 의료 영상 전송 저장 전송 시스템 서버 교체 비용으로 5,9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상의학시 장비 및 기자재 수리 보수 등 영상의학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 3,451만 9천 원이 포함된 9,4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5쪽부터 24쪽까지 예산설명서 654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직원 5명의 인건비 1억 5,875만 3천 원으로 2명의 직원 육아휴직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44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7쪽부터 19쪽 예산설명서 656조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공무직 금연 상담사 2명으로 9,2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9쪽부터 20쪽 예산설명서 659쪽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인기제 금연단속원 2명의 인건비와 신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인기제 금연상담사 1명의 인건비를 추가하여 8,2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 21쪽 예산설명서 661조 영상의학시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인기제 골밀도 검사원 1명의 인건비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2쪽 예산설명서 663조 한의과 진료비 인건비는 한의과 진료의 업무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 인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 4,4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3쪽부터 24쪽 예산설명서 665쪽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안성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 지도자 발굴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및 ICT를 통한 인공지능 돌봄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인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3,8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24쪽부터 25쪽, 예산 설명서 667쪽, 669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8,81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건강증진과 부서운영비로 648만 원을 포함한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으로 2년간 중단 또는 축소된 건강증진 사업을 2022년에는 보다 나은 사업으로 전개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안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부는 기재된 검토 보고서를 대신하는 걸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관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금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657페이지인데 네. 그 656쪽에 보면 금연 상담사 2명이 있고 그다음에 659페이지 보면 금연 상담사 또 1명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총 몇 명인데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금연 상담사가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공무직으로 2명이 있고요. 1명은 지금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 기간제로 유기제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분들이 이제 가서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금연 구역을 여기 안성시 보건소에서 지정을 할 수 있나요? 뭐 거리라던가 아니면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던가 그런 데를 지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금연 구역입니다라는 그런 거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거리 같은 경우도 지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데도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공청회라든지 예,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삼성 그린코아 1호 예. 금연 아파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의견 수렴이 50%가 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50%를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서베이 조사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걸 하던지 아니면 그런 용도로 하나 어떻게 하나요? 그럼?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쪽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안건이 마련이 된 거고 그 그쵸. 안건으로 인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거죠. 아파트 같은 데는 찬반 그렇게 의견을. 지정이 돼 있으니까 편한데 네. 상가나 길거리 같은 데에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데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거기는 상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그런 구간을 핸대더니 뭐 도움이 된다는지 뭐 그런 거리에 해당되는 그 반경에 해당되는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죠. 아무래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안전 의원님. 저는 여기 그 활기찬 노을 교실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그 진작에 증액을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예. 저희가 활동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산이 좀 줄었다가요. 이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활동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강사료 같은 걸 더 투입을 하려고요. 그러면 전년도 840 말고 그 전에는 얼마 있었어? 그 전에는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우리 저 발생하기 전 저기 예산 옛날 그때는 840만 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꽤 많은 게 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꽤 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연 2년째 못 하다 보니까 반납시켰다가 다시 예. 그냥 그 수준이네 그럼. 예. 내가 보기에는 이 활기찬 노후 교실은 사실은
이 다른 거 우리 뭐 노인 복지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참 굉장히 그 사람들이 흥미도 있고 기다려지는 그런 이 교실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그냥 팍팍 세워야 된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직원을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네. 저희 자체 직원 이제 운동 스포츠 하는 그 직원도 투입을 시키고 네. 그 외에 이제 더 필요한 강사를 또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예산이 줄었다면 저는 옛날에는 외부 강사 저는 그 강사료가 내부 강사료가 됐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희가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지하에 있는 거를 지금 방역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거기를 어디 가서는 화기찬 노교실 여기 보건소에 바깥에 내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었고 집단 이게 모집이 방역 수칙에 그렇지. 그게 안 돼서 이제 그 감액이 된 거였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31조 건강도시 사업에서 지금 공공운영비, 인공지능 돌봄 운영비 5,162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의 건강지도자 활동비 2,592만 원, 그리고 뒤쪽에 그 665쪽에 커뮤니티 케어 건강 매니저 인건비 3,807만 원. 지금 요거 그 최근에 이제 통합돌봄 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범사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부터 3월부터 이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작이 됐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시범으로 3중면을 우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으로 한번 3중면을 시행을 하면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로 해서 아리아를 보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한 그 인공지능 돌봄 운영비가 내년에도 5,162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지도자 활동비는 저희가 이제 3중면에 마을 건강 지도자를 이제 역량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수료증을 지난주 금요일 날 발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활동력을 좀 하기 위해서 교통비 조로 이제 4시간 정도 봉사 형식으로 하시면 교통비 조로 한번 준비를 해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3중면 단위로만 지금 일단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주민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공도에서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잡아주려면 네. 여기저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3중면에 한번 기본으로 해보고 네. 그 사업이 괜찮다라는 게 평가가 나오면 더 이제 옆으로 다른 면에도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인공지능 돌봄 운영비 그 5,162만 원에는 이제 추가 설치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이잖아요. 예, 기존에 그러면 3주에 보급된 대수가 전체 한 몇 200대. 몇 대 돼요? 200대가 보급. 200 대? 예, 예. 아, 그럼 200대를 여튼 관리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5천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예, 1인당 월 운영비가 21,300원씩 그렇게 21,300 원. 통신료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건강지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 12개 마을에 26명을 뽑아놨습니다. 12개 마을에 26명이요. 예. 그러면 26분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출 기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얼마씩? 저희가 이제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는 27분이 원래 네. 목표가 됐었는데요. 네. 한 분이 이제 교육받으시다가 첫날 네. 이제 잘 안 맞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빠지시고 26분이 되셨는데 이분들을 12월 달에 이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그 반경을 가리킬 겁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인공지능 돌봄 이 기기 조작이 저희가 해봤지만 어르신들이 오늘 가리키고 내일 틀리고 내일 가리키면 또 모레 틀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가리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반을 동네에서 주민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6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 8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해서 이제 한 달에 8회 정도 나가는 거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던 겁니다. 얼마씩이요? 1회당 10,000원씩 해서 8만 원 정도. 1만 원씩. 네. 그러면은 26분이 그 200여 세대에 대한 여튼 AA 기기 부분에 대한 거나 실제 여튼 수혜자들에 대한 뭐 그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전체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200분만 그 AI 기능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독거노인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방문해서 그거에 대한 활동일지 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뭐 혈압도 체크해봤고 네, 또 네, 말벗도 해봤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예. 기록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한테 이제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고 이거에 네, 대해서 네. 예.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활동비가 나가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 지역 이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그 힘들더라도 좀 제대로 된 하나의 좀 모델이 구축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 여튼 건강 문제는 앞으로 그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여튼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자율적인 점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또 훨씬 뭐 효율을 좀 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범 사업이 올해 그에 이어서 여튼 이제 내년도에 좀 어느 정도 정착돼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확대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 통합돌봄 협의체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사무관리비가 지금 책정은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예, 저희가 조례가 올해 11월 19일 정도에 됐고 네. 이게 좀 더 일찍 저희가 서둘렀으면 거기까지 구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3중면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거 가지고 지역 협의체 하기에는 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3중면이 돌아가는 게 탄탄해지면 네. 이제 그 반경을 좀 잡아가지고 지역 예. 협의체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튼 그 이거를 뭐 주요하게 우리 그 보건 서비스 부분에서 주요 정책으로 가져가실 혹시 그 염두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내년 굳이 여기 지금 시범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에 그 필요성이 없다 뭐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끊임없이 여튼 첫 그 시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이후 이제 지역 전체 부분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도 일단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협의체는 주구장창 이렇게 좀 미루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검토해 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지택 의원님. 그 건강도시 사업에서 그 인공지능 돌봄 운영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인공지능 돌봄에 이제 행복 커넥트 사업하고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요. 3중면에 이제 질환이 있으면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을 대상자를 200분을 뽑아서 거기에 아리아라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복약이라든지 뭐 아침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노래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서로 대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해주는 건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못해서 저희가 이제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요? 예,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을 해주고 그거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이 되면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분들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버님들이 알았어 아리야 이러면 서로 이제 반응이 되는 거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SOS입니다.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게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아리야 살려줘 이 소리 얘기를 하게 되면 그 119 구급센터하고 그 간접탑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게 연락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알이야? 예, 예. 아, 제가 최근에 네. 이거 그 인공지능 그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네. 제가 어느 저 교시에 그 시연하는 걸 본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네이버에 등록된 뭐 이야기 같은 노래가 됐든 뭐그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그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노인들하고 아이들 교육 요즘 이게 그냥 그 대면 그 접촉식 교육이 안 되니까 이걸 많이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인 듯 싶어요. 근데 그것은 가격도 비싸지 아니하고 내가 가령 들어서 우리 조용필이 얘기 듣고 싶으면 이 얘기 하면 들려줘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안성시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걔가 대답 다 해줘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에 등록된 지식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물으면 내가 이 노부한테 얘기하면 그렇죠. 핸드폰에다가 얘기했을 때도 네.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미디로 뭐 강의자를 이야기자를 만들어서 입력시키는 설명 그대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1개 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0개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 지금 갑자기 주는 건 아닐 거고. 아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읍면동의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쓰는 거가 익숙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대상으로 잡은 대상은 우선이 취약계층이고 두 번째가 아니, 독거노인이고 그냥 또 제 아픈 얘기는 뭐냐면 사람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요. 네. 이게 좀 이게 우리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겠다냐 그런 내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사람보다 많이 알아요. 예. 네? 홍길동전에서 얘기 달라고 하면 그거 들어있으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줘요, 로봇이. 다른 데는 지하철도 시연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제 올라오냐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활기찬 노후교실 이거 보니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강사들 강의를 못해서 강사를 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유대코로나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단계로 가는 실정이고 지금 확진자도 일일 뭐 4,000명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거예요. 내년도는 더 심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기온도 떨어지고 다른 나라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예산 편성했다는 것도 좀 웃겨요. 좀 안성시도 좀 보면 뭐 코로나 걱정은 않는 것 같아요. 뭐 외부적으로 뭐 지역 경제 살리자 뭐 하자면서 다 외부로 지역 단체장들 놀러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 네, 필요하면 심해지면 뭐 다음 예산 뭐 중단. 추경에 넣던지 꼭 네, 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미리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 못한 거거든.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안정일 의원님. 아리야 내가 보니까 이건 뭐저 똑똑이던데 어르신들이 이제는 이제 전기세 나간다고 꺼놓는다 그러잖아. 네. 그 방법을 얘기를 이제 잘 하셔야지. 아까도 내가 이제 우생적이 했지만은 우리 심폐소생기 여기 충격기 뭐 44대 있다 그랬는데 정말 상황이 닥쳤는데 이거 안 되면은 뭐 이스나만 하는데 똑같은 거 이것도 그냥 노인 양반들이 참 기능은 좋은데 전기세 아깝다고 빼놓으면은 그냥 완전 그 무용지물 되는 거라고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요. 한 못 빼기로 9월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거 못 빼게? 못 빼는 게 아니라 철근으로도 묶어도 드려보고 예, 그런 방법도 했고 직원이 일일이 가서 오늘 갔으면 3일 있다 또 가서 방문해서 한번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적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잘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당황스럽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재수없이를 하면 그걸 또 빼놔요. 그러다 보면 꼭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예 뭐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못 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느냐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 그래서 이제 건강 지도자 또 해가지고 방문하게 하고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